안녕하세요. 나도 피터 린치의 나피터입니다. 우선 나도 피터 린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들어보셨을 이름일 텐데요. 나도 피터 린치는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인 피터 린치의 저서나 투자 방법을 공부해보는 경제, 주식 투자 채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고수의 방식을 따라 해보면 나도 중수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해보는 채널입니다. 채널 이름이 나도 피터 린치이지만 피터 린치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린치의 투자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그의 저서를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선택한 책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입니다. 1995년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스트셀러로 뽑힐 정도로 인기가 많은 책입니다. 많은 분들과 똑같이 저도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퇴근 후의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데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어보고 영상을 통해서는 중요한 부분, 기억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목차는 추천사, 밀레니엄판 서문, 프롤로그, 서문, 제1부 투자준비, 제2부 종목 선정, 제3부 장기적 관점, 에필로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산 책은 2017년 개정판인데요. 2021년 개정판이 있기는 한데 목차는 크게 변동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우선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내용을 체득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은 첫 시작이니만큼 추천사부터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사는 당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의 CIO였던 이채원 님이 써주셨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대표에서 그만두시고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추천사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의 방법론에 대한 짧은 생각. 주식 투자뿐 아니라 어떤 분야에서 고수가 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이미 고수가 된 사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투자의 길을 찾으려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특정 방법을 무조건 추종하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제일 잘 맞는 방식을 찾아 그 방식의 원칙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 린치는 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좋지만 기업을 스스로 발굴하여 주식에 직접 투자하라고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평가와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전문 투자자보다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저 역시 이러한 린치의 의견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개인 투자자는 투자 대상에 삼성전자를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없으며 시장이 50% 상승했는데 펀드 수익률이 30%로 부진한 이유에 대해 장문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사에게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보다 훨씬 유연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가 이런 강점을 성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식 공부를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린치가 이 책에서 말한 것과 같이 조사 없이 하는 투자는 패를 보지 않고 버리는 포커와 같습니다. 돈을 허공에 뿌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의 수익률이 전문 투자자보다 부진한 이유는 정보력의 차이도 있지만 그보다는 주식 연구에 쏟는 노력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평가와 규제에 묶여 있더라도 전문 투자자들은 일상의 대부분을 주식 연구에 할애할 정도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게으른 천재가 평범한 노력파를 이길 수 없듯 투자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개인이 전문 투자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의 모든 독자가 주식 공부를 통해 투자의 즐거움을 누리고 저와 같은 전문 투자자를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밀레니엄 서판입니다. 월가보다 한 발 먼저.
월스트리트에서 대형 강세장이 이어지자 시장의 긍정적인 미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만한 보상을 받았고,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했다. 사실 내가 마젤란 펀드 운영을 맡기 시작했던 1970년대 초의 침체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러한 강세장의 도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장이 저점에 이르렀을 때 사기가 꺾인 투자자들이 상기해야 할 것은 영원한 약세장은 없다는 사실이다. 인내심 있는 투자자들은 다우존스 지수가 1960년대 말에 도달했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 15년 동안 보유하던 주식과 펀드를 포기하지 않았다. 반대로 현재 투자자들은 영원한 강세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시장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든 인내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조정 10% 이상 하락은 2년마다, 약세장 20% 이상 하락은 6년마다 발생해왔다. 따라서 12개월 뒤에 학자금이나 결혼 비용으로 쓸 돈을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하락장에서 손해보면서 억지로 주식을 팔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면 시간은 결국 우리 편이 된다. 크게 성공한 투자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약세론이 항상 지성적으로 들린다. 아침 신문을 읽을 때마다,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주식을 당장 내던져야 할 그럴듯한 이유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다. 언젠간 심각한 약세장이야 다시 오겠지만 결과적으로 40%의 잔인한 폭락 사태가 오더라도 이후의 주가는 전문가들이 주식을 던지라고 떠들던 시점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내가 앞에서도 지적했듯 시장이 절대 과대평가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시장이 과대평가되었다고 지레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기본 스토리는 항상 단순하고 영원하다. 주식은 복권이 아니다. 모든 주식은 기업의 운명과 함께한다. 기업은 실적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기업의 실적이 전보다 나빠지면 이 기업의 주가는 떨어진다. 반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오른다. 이익이 계속 증가하는 좋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다면 주주는 부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10년을 대비해 나는 이렇게 권한다. 내일의 대박 종목을 계속 찾으라. 당신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약 부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도 피터 린치, 나 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